옵션 모드를 하신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두 라인의 면을 다 선택을 해 줬어요. 이렇게 테두리, 날개 부분을 전부 선택을 해 줍니다. 전부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일단은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에서 버텍스 그룹 가신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서 그룹으로 추가를 해 줄게요. 어사인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사인 해서 확인해 보시려면 이렇게 선택 해제한 다음에 셀렉트 해 보시면 이렇게 다 선택이 잘 되죠. 선택 영역이 잘 지정이 됐고요. 자 인제 클로즈 시뮬레이터로 돌아가셔서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는 저희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메뉴인데 캐시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프로퍼티 웨이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퍼티 웨이츠. 자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게 저희가 캐시를 해 놨기 때문에 비활성화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딜리트 베이크를 일단 좀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스트럭처럴 그룹, 뭐 쉬어 그룹, 밴딩 그룹, 슈링크 그룹 이런 것들이 쭉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각각의 그룹이 나눠져 있고 보시면 옆에 다 이렇게 버텍스 그룹을 지정할 수 있도록 뭔가 칸이 마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뭔가 값을 또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버텍스 그룹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테두리를 저희가 지금 버텍스 그룹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특정하게 그룹을 지정을 해서 그 영역만 예를 들면 텐션과 컴프레션 값을 다르게 적용을 한다든가 또는 뭐 밴딩에 대한 어떤 저항도를 따로 설정을 한다거나 또는 슈링킹이 되는 정도를 따로 설정한다거나 이제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오브젝트 정말 한 덩어리인 오브젝트 안에서도 어떤 부분은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어떤 부분은 좀 더 단단하고 뻣뻣한 요런 느낌들을 인제 섞어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뭐 옷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 소재로 돼서 다 비슷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 옷 같은 경우는 소매 끝단 같은 경우는 시보리라고 하죠. 이렇게 좀 이렇게 쪼여져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질기기도 하고 뭐 이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런 특성들을 이제 다르게 나눠서 표현을 할 때 버텍스 그룹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인제 맞게 따로 값을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방금 지정했던 이 버텍스 그룹 얘네는 어디에 넣을 거냐면 여기 보시면 밴딩 그룹이라고 있어요. 밴딩 그룹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서 그룹 지정해 주시고요. 자 지금은 저희가 얘한테 버텍스 그룹을 하나 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기본 이름인 그룹이라고 해서 그냥 넣어도 별로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어디는 밴딩을 써서 뭘 어떻게 하고 어디는 또 뭐 슈링킹 그룹을 또 지정을 하고 인제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그룹 이름도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밴딩이죠 지금. 그럼 이렇게 밴딩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시면 좀 더 작업을 하실 때 찾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습관을 좀 들여 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네 이 그룹에 지정되어 있는 이 날개 부분 있죠. 얘네한테만 최대로 밴딩 값을 얼마나 더 줄 건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냥 밴딩 값이 아니라 맥스 밴딩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얘를 만약에 저희가 탭 키를 눌러서 웨이트 페인트 모드로 보게 되면 빨간색 부분이 있고 대부분이 파란색이고 중간에 노란색이랑 녹색이 약간 보이죠. 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택했던 부분 있죠. 여기는 웨이트 가중치가 1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파란색 영역은 0이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예전에 이 웨이트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 맥스 밴딩 값에다가 100 이라고 값을 입력을 하면 1이 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있죠. 요런 부분은 밴딩 값이 100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웬만큼 힘을 줘도 많이 구부러지지 않는 인제 그런 소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녹색 부분이 0.5 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중치가. 그러면 맥스 밴딩이 100 이었으니까 이 부분은 한 50 정도가 들어가고 이 부분은 똑같이 0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맥스 밴딩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리고 다 여기도 보면 맥스 시어링, 맥스 슈링킹, 맥스 텐션, 맥스 컴프레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왜냐하면 전부 다 가중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중치는 1 에서 0 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대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또 칠을 이렇게 웨이트 페인트 같은 걸 칠을 하거나 해서 요 부분도 가중치 1로 영역을 잡아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이 밴딩 값이 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인제 부분 나눠서 적정량의 가중치를 설정을 해서 성질을 다르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밴딩 영역을 지정을 했고 맥스 밴딩 값은 한 100 넣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을 넣고 다시 한번 캐시를 구워 볼게요. 베이크 해 봅니다. 자 베이크가 됐고요. 한번 실행을 해 보면 아까랑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인제 그 날개 부분들이 인제 막 버티려고 하니까 얘네가 찌그러지는 양상도 확실히 좀 달라진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버티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딱 오므라드는 요런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런 부분도 쪼끔 셀프 컬리전이 제대로 계산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자 요렇게 되고 보니까 면을 좀 더 쪼개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가서 뷰포트 이 레벨 값을 2 개로 일단 한번 올려줘 볼게요. 올려줘 보신 다음에 지금 저는 이 중간 영역 있죠? 이 중간 영역에 요만큼이 0.5 정도 되는 레벨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약간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쪼끔만 손을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손을 볼 거냐면요. 웨이트 페인트로 좀 칠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브러쉬로 이렇게 칠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가 있는데 얘를 웨이트가 0인 상태로 해서 레디우스 값은 쪼끔만 줄이고요. 그럼 요렇게 브러쉬가 작아지죠. 요 상태로 너무 작나요? 요렇게 좀 칠을 해서 저 영역을 좁혀 주려고 해요. 자 이게 만약에 너무 번거롭게 느껴지시면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에디트 모드 들어가신 다음에 이 영역들 있죠. 지금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영역을 삭제를 합니다. 리무브를 해 주시고 다시 셀렉트해 보시면 선택되는 게 자 날아갔으면 이 상태에서 가장 바깥 줄만 선택을 해서 한번 이 버텍스 그룹에다 넣어 볼게요. 어사인해서 넣어 주시면 자 그러면 얘는 버텍스 그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면을 선택하긴 했지만 이 면에 딸려 있는 버텍스들을 잡아서 그룹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다 1이 들어갔죠. 선택이 돼서 1 다 가중치가 1이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고 나면 인제 이 중간에 여기서 이 옆에 있는 애들은 인제 약간 영향을 덜 받을 겁니다. 아까 마치 여기까지가 빨간색이었고 여기부터는 이렇게 약간 녹색으로 이렇게 색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부분이 녹색 영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웨이트 페인트 모드 보시면 자 요렇게 영역이 좀 변했죠. 자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베이크 삭제하고 다시 한번 베이크를 해 볼게요. 네 베이크가 됐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셀프 컬리전도 꽤 잘 적용이 계산이 잘 된 것 같고요. 지금은 인제 외부에서 이렇게 테두리 부분이 좀 잡아주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있죠. 이렇게 그냥 넓적한 이런 부분들도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우글거린 상태로만 남는 게 아니라 좀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인제 좀 우글거리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만. 근데 이거는 실제로 진공 포장된 걸 또 보다 보면 또 이런 경우들이 또 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크게 어색한 느낌이 없고 좀 형태적으로도 꽤 재미있는 것 같고 하면 그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꼭지 부분도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쪼끔만 더 벌려 줄까요, 간격을? 한 0.005 미터 정도로? 왜냐면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디테일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베이크 한 번만 더 해 줄게요. 네, 결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잘 나온 것 같아서 요대로 저장 한번 할게요. 파일 가셔서 세이브 한번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얘를 가지고 렌더링을 할 준비를 할 건데, 지난 두 예제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얘도 역시 렌더링을 할 때는 저희 같이 했었던 알렘빅으로 데이터를 내보내서 렌더링 파일을 다시 만들어서 새 파일에서 렌더링을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얘를 데이터를 충분히 좀 베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한 120 프레임까지 일단 저희는 쓰기로 하고요. 얘 베이크도 딜레트 할게요, 일단은. 얘는 어차피 테스트용이었으니까 딜레트 해 주시고 엔드를 한 120 으로 잡아 줍니다. 엔드 120 잡고 나머지는 뭐 더 건들 필요 없겠죠. 네, 요렇게 해 주신 다음에 베이크 할게요. 네, 베이크가 다 됐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일단 다시 한번 세이브하고요. 세이브하신 다음에 얘는 익스포트를 해서 알렘빅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렘빅 하시는데 내보내시기 전에 요걸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클로즈 시뮬레이터 앞뒤로 이렇게 서브디비전 서페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제 계산을 위해서 면을 좀 촘촘하게 쪼개 준 애고, 얘는 계산된 애를 부드럽게 보기 위해서 쓰는 서브디비전 서페이스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까지 저희가 면을 더 쪼개서 부드럽게 볼 때 최종적인 결과물이 어떻게 보일지를 일단 미리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썼던 거지, 실제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 그런 모디파이어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삭제를 하고요. 얘는 어플라이를 시키겠습니다. 네, 얘는 어플라이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익스포트 알렘빅 가서 알렘빅 파일을 내보내 줄 건데요. only selected object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사실 방금 그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는 여기서 어플라이를 체크를 해 주시면 또 어플라이가 된 채로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인제 둘 중에 편한 방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인제 그 렌더링을 위해서 저희가 면을 쪼개 줬던 그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는 어플라이가 되지 않아야겠죠. 네, 왜냐하면 고거는 이제 렌더링을 할 때 모디파이어를 다시 걸어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빼고 익스포트 알렘빅을 하겠습니다. 방금 그 알렘빅을 내보낼 때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데요. 뭐였냐면 둘 다 선택해 주셔야 돼요. 애플이랑 밖에 있는 비닐 요 두 가지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파일 가셔서 익스포트 알렘빅 그다음에 only selected object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체크해서 익스포트 알렘빅 해 주시면 둘 다 나가야 되죠. 둘 다 렌더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셨으면 인제 세이브 한 번 더 하시고요. 네, 새 파일 열어서 임포트 해 오겠습니다. 임포트 알렘빅. 그러면은 인제 이렇게 두 가지 오브젝트가 다 잘 들어온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얘는 비닐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 주고요. 얘는 애플 요렇게 이름을 바꿔 놓겠습니다. 뭐 별로 안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이렇게 바꿔 놨고요. 한번 저희 예제 영상 다시 한번 볼게요. 예제 영상 보시면 흡착이 더 착 붙으면서 이렇게 또 오브젝트들이 인제 막 회전을 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냥 흡착만 되고 끝나면 쪼끔 심심하니까 얘를 빙글빙글빙글 이렇게 돌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빙글빙글 돌리면서 아까 시뮬레이션 했을 때 얘네가 미묘하게 좀 계속 우글거리면서 이렇게 좀 애니메이션에 남아 있었잖아요. 이제 고런 것도 좀 안 보이게 이렇게 눈속임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렇게 해볼 겁니다. 일단 카메라 세팅을 해야겠죠. Shift A 누르시고 카메라 세팅을 하나를 해 주신 다음에
카메라는 이렇게 Y축으로 뒤로 빼 놓고요. X축으로는 90도, YZ는 0도. 뷰포트를 쪼개서 왼쪽에서는 카메라 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애드가 좀 올라가 있죠, 둘 다. 그래서 얘네를 카메라를 제외하고 애플이랑 비닐 두 개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좀 끌어내려서 중앙을 맞춰 주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카메라는 뒤로 좀만 더 빼서 렌즈를 50mm? 50mm 그냥 써 볼까요?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줌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애니메이션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렌빅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좋은 점은 역시 얘네들의 위치나 각도, 크기를 제가 마음껏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점이죠. 선택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카메라는 M 눌러서 단축키 M이에요, M. 카메라라고 폴더를 만들어서 따로 내보내 주고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흡착해서 돌아가는 상태인데, 자, 일단은 얘가 지금 면이 적어서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하나 밑에다가 달아서 좀 보기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근데 레벨 2 정도 해 주면 뭐 거의 완벽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 부분 있죠. 이 날개처럼 우리가 이 실링된 부분 만들었던 거, 이 부분이 지금 두께가 너무 없으니까 좀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께를 좀 줄 거예요. 그래서 솔리디파이를 이용해서 두께를 줄 건데 너무 많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저긴 비닐이니까 아무래도 두께는 살짝 있다는 느낌 정도만 들게 요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 보단 +1 쪽으로 가는 게 지금 면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1로 가면 +1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일단은 됐고요. 자, 그럼 얘네가 인제 회전을 해야 되죠. 회전을 하면서 카메라가 줌인이 되는데, 줌인이 되는 거는 카메라가 들어가면 되고 회전은 얘네가 해야 되죠, 이 오브젝트들이. 그런데 얘네가 둘이 동시에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네를 둘 다 하나의 empty 오브젝트에다 엮어서 그 empty 오브젝트에다 회전을 애니메이션을 걸어 주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둘이 오리진 포인트도 다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면 사과랑 이 비닐이랑 회전하는 게 영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Shift A 누르셔서 empty 오브젝트에서 뭐 예를 들면 서클 같은 거, 아니면 얘가 구체니까 뭐 스피어 같은 걸 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편한 거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서클 할게요. 서클에서 크기를 좀 키워 주시면 탑뷰로 봤을 때 이렇게 서 있죠, 얘가. X축으로 90 도를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Z축을 중심으로 얘네를 요렇게,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거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 동그라미가 보이는 게 작업을 하기가 편하겠죠. 자, 요렇게 맞춰 주시고요. 비닐이랑 사과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Shift 키 누른 상태로 밖에 있는 empty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empty 오브젝트가 액티브 오브젝트가 된 거, 인제 가장 마지막에 선택이 된 주인공이 된 오브젝트이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P를 눌러서 set parent to object를 실행을 해 줍니다. 제가 empty 오브젝트를 이렇게 돌리면 사과랑 비닐이 다 같이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얘가 인제 회전을 할 건데 120 프레임 동안 진행이 되는 애니메이션인데 120 프레임 동안 얘가 한 바퀴를 돌게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Z축으로 돌면 얘가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 수가 있겠죠. 돌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로 그냥 돌리면 쪼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약간 요렇게 기울이겠습니다. 살짝 기울여 주고요. 기울여 주신 상태에서 그러면은 한 60 도라고 치겠습니다. X축으로 60도 돌아가 있고 Z축으로 인서트 싱글 키 프레임 하나를 걸어 주고요. 지금 0 프레임이죠. 얘가 1 프레임일 때 인서트 싱글 키 프레임으로 이렇게 하나 걸어 줬고요. 120 프레임이 됐을 때 360도 좀 빠를까? 어떨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인서트 싱글 키 프레임 걸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흡착이 돼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딱 끝이 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뒷면도 보여주고 앞면도 보여주고, 속도가 일단 지금 감이 잘 안 오는 게, 플레이를 해 보시면 이렇게 왼쪽 위에 FPS라고 해서 지금 현재 초당 몇 프레임으로 재생이 되고 있는지가 나오죠. 초당 지금 한 17-8 프레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실제 애니메이션보단 느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감을 잡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상태를 한번 그냥 뷰포트 렌더를 빠르게 걸어서 애니메이션 속도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아웃풋 프로퍼티로 가셔서 렌더 세팅을 잠깐 해볼 거예요. 아웃풋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아웃풋 경로 설정하는 데 있죠. 여기다가 폴더 클릭해서 테스트 1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름을 좀 정해 놓고 억세트 한 다음에 이 상태로 여기 왼쪽 뷰포트 있죠. 여기 카메라 뷰로 보고 있는 이 뷰포트에서 뷰로 갑니다. 뷰로 가셔서 뷰포트 렌더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뷰포트로 보고 있는 상태 그대로 애니메이션을 걸어서 보여주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렌더가 다 됐고요. DJV 켤게요. DJV 켜서 방금 렌더링된 데이터를 전체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속도예요. 밑에 보시면 초당 24 프레임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지금 무리 없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회전하는 속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에 인제 다른 각도로도 회전을 좀 더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제 마음껏 축을 선택을 해서 회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더 넣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지금 봤을 때 움직임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요 상태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인제 여기서 인제 카메라 줌인만 들어가면 되겠죠. 카메라가 역시 얘도 1 프레임이었을 때 지금 Y축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깐요. Y축에다가 인서트 싱글 키 프레임 해 주고요. 120 프레임이 됐을 때는 한 요 정도까지 줌인이 돼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서트 싱글 키 프레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짠 하고 끝나게 되죠.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상태로 세이브 한번 해 줄게요. 세이브 들어가셔서 이렇게 렌더링 버전의 파일이라는 걸 한번 나눠서 저장을 해 주시고요. 자, 되셨으면은 인제 텍스처 작업을 해야겠죠? 텍스처 작업을 하려면 라이트가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라이트는 좀 들어와야 되니깐요. 쉐이더 에디터로 이동을 하셔서 오브젝트가 아니라 월드로 갑니다. 월드로 가셔서 네, 여기서 인제 뭐 해야 될지는 대충 다 아시겠죠? 하도 많이 해서 엔바이러먼트 텍스처 하나 붙여 주시고요. 렌더로 좀 돌려 놓을게요. 그럼 당연히 인제 이렇게 마젠타가 뜨죠. 파일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픈을 눌러서 우리 맨날 쓰는 브라운 포토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브라운 포토 스튜디오 02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뒤에다가 각도 조절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붙여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상태를 확인을 했고요. 지금 주변 환경이, 저희가 지금 얘네를 이제 투명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어쨌든 반사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주변에 뭔가 그냥 빛만 있는 이런 상태보다는 뭔가 좀 더 환경이 실제로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좀 더 디테일을 만들거나 좀 더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느낌을 내는 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지금 배경에 이런 막 화분 같은 것들까지 눈에 들어가면 쪼끔 정신이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최종 결과물을 보면
배경이 그냥 까맣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만든 예제랑 똑같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그대로 응용을 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이 HDRI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카메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부분들 있죠. 이런 배경 같은데, 이런 데는 그냥 검은색으로 암흑으로 처리가 되도록, 아무런 빛이 없게 처리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HDRI 이미지를 받아서 빛을 넣어주는 백그라운드 노드가 하나, 스트렝스가 1이 들어간 상태로 있어야 되겠고요. 얘를 하나를 Shift D를 눌러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스트렝스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빛이 전혀 없는 백그라운드 노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선택할 건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노드가 하나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Shift A 누르시고요. 서치에다가 믹스라고 하시면 믹스 쉐이더가 있어요. 그냥 믹스 아니에요. 쉐이더 두 개를 섞는 거기 때문에 믹스 쉐이더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쉐이더를 두 개를 꽂을 수가 있고, 위에 팩터라는 값이 있어서 이렇게 일단 두 개를 꽂아 볼게요. 꽂아서 쉐이더를 서페이스에다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살짝 어두워졌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암흑인 상태와 HDRI 이미지가 이 팩터라는 거 0.5 반반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팩터를 0으로 옮기면 블랙이 돼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 값을 100%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 팩터를 1로 놓으면 얘가 1번 소켓이거든요. 0번, 1번이라서 1번 소켓을 100%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0.5면 둘을 반반 섞으니까 약간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팩터 값이 들어오는 걸 뭘로 이제 결정을 해줄 거냐면요. 지금처럼 0, 1 해버리면 그냥 어둡거나 아니면 HDRI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려고 하는 게 빛의 속성입니다. 라이트 패스라고 이렇게 불러와서 저희 지난 시간에 썼던 이 이지 카메라 레이, 얘를 그대로 쓸 거예요. 그 대신에 카메라 레이를 그냥 받아와 버리면 이렇게 돼 버리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카메라 레이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즈 카메라 레이라는 거는 이게 카메라에서 바로 들어오는 빛이냐 아니냐를 묻는 건데, 예를 들면 이 배경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바로 들어오는 빛이 맞죠. 그러니까 맞으니까 참이니까 1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지금은 재질 설정 안 했으니까 그런 게 없지만 뭔가를 한번 맞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빛을.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라서 0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0번의 값을 넘겨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배경, 아무것도 없는 배경은 참이죠. 카메라 레이라고 했을 때 맞으니까 1이죠. 그러니까 1번 소켓에 있는 값을 받아서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 얘기인즉슨 얘네 둘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뽑아서 밑에다 꼽아주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배경은 블랙아웃 되고 이 오브젝트가 있는 부분은 HDRI 이미지를 받아서 이렇게 빛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브젝트로 돌아가시고요. 지금 바깥에 있는 애, 이 비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텍스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름을 비닐이라고 지어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광택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명해야겠죠.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값을 1로 올려줍니다. 러프닛을 조금만 더 낮춰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 텍스처가 안 들어와 있죠. 사과 선택하시고요. 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애플이라고 지어주고, 자, 얘는 PBR 텍스처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저희 이 사과 파일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거기 보시면 텍스처라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그 파일들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Principled BSDF 선택하시고 Ctrl Shift T 눌러서, Ctrl Shift T예요. Ctrl Shift T 눌러서 우리 아까 저장해 놓은 사과 텍스처 폴더로 갑니다. 가시면
디퓨즈, 노멀, 러프니스 3 개의 파일이 요렇게 있을 거예요. 3개 다 선택해서 연결해 주시면 사과는